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1일 백악관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 자위대 병력이 한국 땅을 밟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은 하나가 돼서 싸울 수 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3일 출간 예정인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해 한반도 관련 주요 부분을 입수했다. 지난해 2월 27일에서 28일 열렸던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결렬된 이후인 같은 해 4월 11일 한미정상은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악화되고 있던 한일 관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질문을 던졌다.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일본이 가끔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일본과 연합군사훈련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동맹으로 힘을 합쳐 싸울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연합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국민들에게 역사를 상기시킬 것이라고 솔직하게 답했다고 볼턴은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만약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일본의 참전을 수용할 수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일본 자위대 병력이 한국 땅을 밟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은 하나가 돼서 싸울 수 있다고 답했다. 볼턴은 이 대목에서 문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분명히 원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뒤인 같은 해 4월 26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장을 떠난 것에 대해 자신은 좋은 평가들을 들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결과는 긍정적이며 협상장을 걸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세웠다. 아베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증오하는 대북 제재는 계속돼야 하며 쉬운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볼턴은 회고록에서 역사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일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나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다른 정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국내 상황이 힘들 때 일본을 이슈화하기 위해 애썼다고 비판적 관점을 드러냈다. 북실체 선전방송 땐 우리 군도 확성기 맞불. 심리전 재연되나. 접경지 주민들 일상의 평화 뺏길 우려. 대북 확성기 가동하면 최대 24km 전파 북전단 1200만 장, 풍선 3000개 준비. 6.25 70주년 25일 전후 실행 가능성 커.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재설치하기 시작한 것은 대남 관계를 대적 사부로 전환한 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되돌리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날 대남 전단과 살포 수단 준비 상황도 공개하며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북익거리는 고정형 확성기 육군 구사단 교하중대 교하소초 장병들이 4.27 판문점 선언 직후인 지난 2018년 5월 1일 경기 파주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설치돼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서울신문TV.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은 2018년 체결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 따라 중단됐다. 북한이 당시 최전방 지역 40여 곳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남측도 최전방 고정식, 이동식 확성기 시설을 철거하자 판문점 선언에 처리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대남 방송에 시달리던 접경 지역 주민들도 일상적 평화를 되찾는 듯했다.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국민에게 개방한 DMZ 평화위기일 조성 사업도 추진했다. 그러나 2년여 만에 확성기를 복구한 북한이 선전 활동에 나선다면 남북 간합의 이행의 효과는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 역시 대응 차원에서 확성기 시설을 복구할 가능성이 있다. 확성기 방송은 야간에도 약 24km, 주간에는 10km 떨어진 곳까지 전달되는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힌다. 또 북측은 이날 대남 전단 1200만 장과 풍선 3000개 등 살포 수단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일면 기사에서 중앙의 각급 출판 인쇄 기관들에서 1200만 장의 각종 삐라를 인쇄했다며 가계한 풍선을 비롯해 남조선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살포기제, 수단이 준비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오는 25일을 전후로 북측이 비무장지대나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전단 살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 당국은 북측이 NLL 인근에서 선박을 동원해 전단을 살포할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확성기 재설치와 전단 살포 등 대남 비방 지역에는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선언한 결별의 후속 조치다. 북한은 이미 통신선 차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감행했다. 확성기 재설치는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발표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지난 5일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예고한 접경 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의 하나로 풀이된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통화문에서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업지구 철거, 공동연락사무소 폐쇄에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했다. 김 부부장의 명을 받은 총참모부는 금강산, 개성의 군대 재주둔과 감시 초소 복구 등의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명시적으로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북-대남 확성기 재설치 움직임. 비무장지대 다시 심리전 벌어지는 첨예한 공간으로 변할 것. 북한이 대남 삐라, 살포 예고에 이어 2년 전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재설치하는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확성기를 철거하고 삐라 살포를 중단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재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판문점 선언 폐기 수순으로 돌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확성기와 전단은 상호 체제 대결과 비방 등의 대표적인 선전수단으로 꼽히고 있어 해묵은 냉전시대 심리전 수행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북한은 21일 오후부터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재설치하고 있으며 이미 10여 곳은 재설치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는 쩌렁쩌렁 울리는 대형 스피커와 음향 조종 시설 등으로 이루어진다. 남북은 각각 40여 곳에 있던 확성기 시설을 철거했다. 이로 미뤄 북한은 철거했던 40여 곳 모두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확성기 시설 재설치를 이처럼 빠르게 결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지난 17일 삐라, 살포 등 4대 군사행동 지침을 예고할 때도 확성기 설치 문제는 꺼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나흘 만에 확성기 시설 재설치 작업을 전격 단행했다. 북한이 삐라, 살포 예고에 이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는 것은 남측에 계속해서 심리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지난 5일 통화에서 삐라, 살포 등을 언급하며 우리도 남측이 몹시 필요해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차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삐라를 살포하고 확성기를 틀 움직임을 보이자 대응 수단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아직 입장 표명은 없지만 철거한 확성기 방송시설 복구가 유력해 보인다. 북한은 2015년 8월 20일 남측 확성기 시설을 겨냥해 2차례 포격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북한은 1962년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최전방 근무 군인들의 월북 등을 유도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남측도 1963년 5월 1일 서부 전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만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 초기 북한군은 전력 사정이 괜찮아 출력을 높여 DMZ 이남 지역에서 또렷이 들렸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전력 사정이 악화해 방송이 끊기기 일쑤였고 출력도 낮아 남측 지역에서 옹잡음이 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을 때가 허다했다. 반면 남측 확성기 시설은 출력이 높아 최전방 북한군의 심리적 위협이 됐고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 때마다 확성기 철거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 접경 지역의 북한 주민과 최전방 부대 북한 군인들에게 중요한 정보 전달 채널 구실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및 서방 세계와 관련한 뉴스, 날씨 정보, 가요 방송 등은 북한의 위협적인 심리전 콘텐츠로 평가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인민군 여러분, 내일 빨래하지 마세요.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으니 빨래 걷으세요라고 하면 실제로 북한군이 이런 예보에 맞춰 행동하기도 했다고 한다. 2004년 평안북도 용천역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 당시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이 뉴스를 북쪽으로 전달했는데 최전방에 근무한 북한군 병사들이 집에 안부 편지를 쓰면서 이 사고 소식을 편지에 담았고 나중에 부대 검열에서 걸려 문제가 됐다는 말도 들린다. 고출력의 확성기 방송의 가청거리가 심야 시간대는 20여 킬로미터에 달하므로 가요가 밤 시간대에 많이 송출됐다. 휘순한 북한 병사들은 확성기 방송으로 송출된 남한 가요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2017년에는 대북 확성기를 통해 남한 가요 100여 곡이 송출됐는데 박미의 날 보러와요를 가장 많이 튼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서해 우발 충돌 방지와 군사분 개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대해 합의한 이후 최전방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했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MDL 일대에서 철거한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구축했으며 2015년 북한의 DMZ 지휘대 도발로 재개했다가 같은 해 중단했다. 이후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개시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확성기 방송이 중지되자 DMZ 일대는 그야말로 적막강산이었다. 이제 남북이 판문점 선언 합의를 뒤엎고 확성기를 재개한다면 한동안 평화의 바람이 불었던 DMZ 일대가 다시 남북 심리전이 벌어지는 첨예한 공간으로 변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어 메이드 인 저펜 여객기도 실패. 일본 정부와 민간이 관민 일제로 1조엔을 쏟아부은 여객기 국산화 사업 스페이스제트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미쓰비시 항공기는 지난 15일 개발 인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전체 직원 2,000명의 절반인 1,000명을 감원한다. 사장은 지난 2월 사임했는데 지난 5년간 세 번째 교체다. 해외 사무소도 대부분 폐쇄키로 했다. 스페이스제트는 2000년대 중반 일본의 산업통상자 완구격인 경제산업성 주도로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였다. 일본의 산업 역량을 결집해 90석 규모의 소형 여객기를 국산화하겠다는 목표로 2008년 공식 출범했다. 원래 개발비는 1,500억엔, 납품 예정일은 2013년이었다. 그러나 개발비는 당초의 7배인 1조엔까지 늘었고 납품일도 6번이나 연기를 반복해 계획보다 9년 늦어진 2022년으로 미뤄졌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다. 적자 누적의 제품을 사줄 시장마저 사라지면서 사업 자체가 공중분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무너지는 일본 항공산업 국산화. 일본의 항공기 산업에 대한 꿈은 남달랐다. 2차 대전 초기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든 제로 전투기가 당시 미국 전투기를 성능으로 압도했을 만큼 항공기 개발의 역사도 길다. 그러나 패전 후 미군정이 7년간 항공기 생산, 개발을 금지하면서 타격을 입었고 산업 기반도 무너졌다. 2008년 출범한 스페이스제트 사업은 일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업이었다. 정부가 개발비의 3분의 1인 500억엔을 대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자회사인 미쓰비시 항공기를 설립해 사업을 주도키로 했다. 주요 출자자는 미쓰비시 중공업, 도요타 자동차, 스미토모 상사, 미쓰이물산,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으로 관민일체의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당초 2013년 납품할 예정이었지만 5차례 연기 끝에 올해로 미뤄졌고 다시 지난 2월 2022년까지 연기한다는 6번째 발표가 나왔다.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쓰비시 항공기의 모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올해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이스제트 사업의 적자는 2018년 852억엔에서 작년 2633억엔까지 확대됐다.